모든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과욕도 독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내주는 무기력도 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땀 흘려 자신에게 필요한 운을 가져간다.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결국 남이다.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공이 필요하다. 그렇게 운에 치이지 않는 실력과 내공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을 개척하는 현명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에 있다.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말버릇인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은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이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운이 좋았어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1분 독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를 꿈꾸지만 모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는 되지 못하지만 현실적인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직장, 평범한 성격, 평범한 인생 등등 달리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나거나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평범하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에 우리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끌어안은 비현실적인 부자보다 현실적으로 돈을 쓰며 사는 부자가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림 속의 부자로 태어나는 1%의 운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림 밖의 부자가 될 수 있는 99%의 운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하나같이 성공의 비결을 모르면 운으로 돌릴까요? 운칠기삼의 운이 진짜 전부인 걸까요? 아님 겸손의 자세일까요? 운을 불러들이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제부터 책을 통해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하루아침에 부잣집 자제로 변신하는 주인공들이 자주 나온다.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이야기가 건선징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은 365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서브 주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생 역전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유산 상속으로 1억 천금을 얻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먼 친척 할아버지가 수천억을 상속해 주었다면? 이때 드라마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놀라워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황골탈퇴를 감행한다. 누더기 신데렐라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모두 누려보리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먼저 우아하게 백화점을 거닐며 마구잡이 쇼핑을 한다.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만든 수천만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과 수백만원짜리 디올 구두, 하이주얼리 브랜드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까지. 옆에 있는 수행비서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상태다. 몇 가지만 합쳐도 5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렇게 매일 인생을 즐기는 장면이 60분 내내 드라마에서 펼쳐진다. 허구의 드라마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현실감에 눈이 떠진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막 써도 되나 싶다. 여기서 당신이 하루아침에 100억대 부잣집의 자제가 되어 매일 5천만원씩 써버린다고 가정해보자. 어림잡아 한 달에 15억을 쓰는 셈이니 재산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다. 5년, 아니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드라마는 주인공의 장고를 공개하지 않는다. 10년 후의 삶은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겨진 채로 끝나는 것이다. 운이 넘치게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한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 그 어떤 좋은 운이 나에게 돈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을 기꺼이 받아낼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운명의 회오리에 휘말려 걷잡을 수 없는 일만 발생할 뿐이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만난 두 부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확보한 토지 소유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땅 부자가 있었다. 자산 가치만 따져도 500억이 훌쩍 넘는 액수였다. 그런 노 부부에게는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30대에 접어든 철없는 두 아들이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며 유산 증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물려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재산 증식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만 줬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부부의 고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구상해내기 시작했다. 저기 뷰가 좋은데 호텔 하나 짓자. 물장사가 최고지. 대형 카페 좀 차려줘. 노부부의 씨름은 깊어만 갔다. 왜 집안의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 헛된 꿈을 꾸는지 답답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노부부와 무조건 투자해달라는 철없는 두 아들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결국 연로한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맞는 날이 많아졌고 두 아들 역시 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노 부부가 나를 찾아와 이야기했다. 그저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유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지 말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생각은 달랐다. 큰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은 사고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마냥 놀고 있는 땅을 붙잡고 있어봐야 어디서 돈이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연로한 나이에 숙환이 더해지며 노부부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다. 불화는 불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돈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다. 결국 두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노부부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모는 부모대로 운이 달아날까 전전긍긍했고 자식은 자식대로 운을 탐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마침내 노부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은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다 유산의 80%를 탕진해버렸다. 여기 또 다른 부자가 있다. 그는 작은 게임 회사를 창업해 10년 만에 글로벌 게임사로 키워낸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자였다. 유년 시절에는 학비도 못 낼 만큼 가난했지만 흑수저사학과는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게임 업계를 평정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아름아름 돈을 빌려 초기 자본금 1억으로 회사를 창업했다. 하지만 이내 회사가 무너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사업을 일으켰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직원 수 1000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자식 교육도 남달랐다. 평생 지켜온 신념대로 자식들에게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게 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운 것이다. 훗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투명하게 회사를 키워가겠다는 생각이었다. 대외적인 선행도 아끼지 않았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고 속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고든 신념과 언행일치의 삶에 화답하듯 각자 제 힘으로 꿈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 어디 그뿐이야? 회사도 훌륭하잖아. 첫째는 아버지의 의지를 본보기 삼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둘째는 예술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는 이제 달릴 걱정이 없다. 그저 머지않아 다가올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나 다르다. 전자는 날 때부터 부자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 재산을 지키는데 방어적이고 후자는 스스로 부자의 운명을 개척해 성공한 탓에 재산을 일구는데 전투적이다. 두 부자 중에 어느 쪽이 운에 더 민감할까? 대부분은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준다.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서 운에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으니 운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두 부자 모두 운에 민감했다. 하지만 운을 다루는 성격과 방향이 달랐다. 전자는 운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운에 집착한 쪽을 굳이 고르자면 전자였다. 노 부부는 그들 스스로도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들이 가진 부의 실체가 아무 노력 없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어서였다. 따라서 타고난 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내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런 걱정들이 하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그들에게 반작용처럼 돈은 불안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그러다 보니 타고난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오늘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달랐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 인생을 개척했기에 운보다 자신의 저력을 믿으며 살아간다. 실제 이들은
인생이 쓰러지는 것 자체에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 그 자신이 가진 것 하나 없이 성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그 때문일까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사업을 일으켰다. 설령 나쁜 운이 온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다. 타고난 저세상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기는 이 세상 부자들은 운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전자는 운에 눌려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운을 딛고 성장한다. 이것이 돈의 무게를 감당하는 부자들의 비밀이다. 위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 유민지 작가님의 운의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소 직성대로 살라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직성은 말 그대로 타고난 성질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성질대로 살아가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모른 채로 그때그때 상황에 인생을 끼워 맞추며 살기, 다른 하나는 매 순간 에너지를 의식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전자와 후자는 삶의 페달을 밟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자신의 에너지를 찾는 일은 운명을 크게 바꿔놓는 별수입니다. 부자들이 명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타고난 에너지를 파악하면 자신이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 정답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도 대체적인 흐름과 방향은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미, 즉 직성만 정확히 알아도 운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몰라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99%의 운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